안녕하세요.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네, 대한민국 상가 원탑, 네, 우리 길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한 3년 전에 뵌 것 같은데. 금방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박상가 투자법, 이 책으로 저도 제가 또 상가 전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강의에서 또 서로 그냥 경쟁하겠네, 그냥. 네. 저보다 100배 전문가신데. 아니, 네. 에이, 또 그렇게 가시적인 멘트 하면 안 돼요, 대표님. 좋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오늘도 창원에서 오셨나요? 오늘 하남시에서 왔습니다. 아니, 창원 사람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인데 집에 가만히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자가격리는 아니죠, 대표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굴은 꼭 미국 갔다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원래 얼굴은 미국형이라고요. 네. 캘리포니아. 좋습니다. 하여튼 팝송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대표님. 좋아하는 팝송은? Yesterday.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Yesterday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하여튼 이런 또 순수한 모습.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대표님 어렵게 모셨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지식을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대표님. 네, 그래서 대표님의 그 어떤 이론과 탄탄한 어떤 경험 이것을 제가 한번 뽑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요즘 이제 임장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창원 이런데 한번 전국을 한번 아울러서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어떻다 상권이 뭐 창원 잘 모르지만 창원은 어디 뭐 부산은 또 뭐 서울은 경기는 이런 곳 중에 좀 한두 군데 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전국 상권을 다 보고 있는데요. 네.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해하셨죠? 구분상가, 통상가. 네, 그래서 이해하셨다고 보고 말씀드리면 구분상가. 일단은 구분상가는 특별히 뭐 추천한다기보다는 수익률만 괜찮으면 저는 들어가라고 합니다. 단 신도시는 제외하고요. 신도시는 좀 조심해라. 여기서 신도시라는 건 뭐 일산 같은 또는 뭐 분당 같은 아니면 뭐 중동 이런 신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생긴 최근에 생긴 뭐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들 상가에 조금 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괜찮으면은 하여튼 기존 도심 위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통건물 있죠. 상가주택. 그런 데는 제가 괜찮게 보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으면 자, 부전 마산선, 그다음에 일강에서 태화강선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전역 부근, 서면 부근 또는 일강에서 태화강까지 가는 그런 전철역 구간이 땅값이 오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대구, 대구는 또 X코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예를 들어 지금 3호선까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4호선 트램, 대구 산업선, 혁신도시 3호선 연장선, 이런 노선들 주변에 역 주변에 상가주택. 역주변 중요합니다, 그죠? 역주변 상가주택. 그리고 광주도 2호선이 지금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2호선 예정지 주변에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통건물.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대전은 광주와는 다릅니다. 대전은 트램이죠, 2호선이. 트램이군요. 그래도 지하철보다 파급력이 작아도 그래도 트램역 주변에 아파트는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트램역 주변에 땅을 깔고 있는 상품 역시 전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수도권도 보면은 신안산선, 인대구간 동탄선, 그다음에 월곶, 판교선. 그리고 앞으로 뭐 여주에서 원주로 또 이어지면 원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 생활권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노선들 뭐 3호선 연장선, 예를 들어 뭐 7호선 연장선, 9호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이런 노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앞으로 계획된 고향선이라든지. 오케이, 대표님, 근데 어쨌거나 지하철역 근처가 좋다는 거죠? 제가 얘기가 길었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대표님 그렇죠. 어디야? 창원, 부산,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중에 다녀보니까 요즘, 울산은 어디가 어떻고, 창원은 좀 어떻고, 서울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제발.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구나. 구분상가는요. 네네. 구분상가는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고, 조심하세요. 방금 전에 얘기한 땅을 깔고 있는 동상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것 주변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하철 호재가 있는 곳,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바로 앞.
그다음에 택지 개발, 네. 예정지 바로 앞 네. 이런 호재가 있는데 투자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호재 있는 죠. 대표님 그런데 제가 그러면 조금 좀 디테일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 그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향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 서향. 맞습니다. 상가도 그런가요, 대표님? 예, 아파트하고 상가는 다소 좀 다른데요. 아, 차이가 있구나. 예. 네. 상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방향은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필요 없구나. 네, 대표님. 보통은 필요 없는 네. 장사만 되면 돼요. 그렇지, 장사만 되면 되지. 네. 우리 예를 들어 구분상가 같으면 네. 수익률만 나오면 되고요. 네네. 장사만 되면 네.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생선을 판다든지 네. 아니면 옷가게 네. 햇빛이 많이 비치면은 이게 색깔이 바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무실 같은 데도 햇빛이 종일 비치면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예, 블라인드를 쳐야 되든지. 블라인드. 근데 예를 들어 저녁에 문 여는 가게라든지 네네네. 뭐 술집들 네. 햇빛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잘 상하는 걸 취급하는 그런 가게들 제외하고는 네네. 예, 방향은 필요 없고요. 아, 방향 잘 문제 상하는 없구나. 걸 취급한다면 네. 예, 오히려 북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또 나중에 또 매매할 때는 가급적이면 또 약간 뭐 아파트처럼 남향, 남동향, 남서향이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장사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네. 향은 또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또 대표님이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상가를 좀 살 때 저는 이렇게 큰 도로 앞에 대로변에 있는 상가 좋아하는데 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뭐 뒤에 이면도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게 답인 거예요, 대표님? 일단 뭐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없었네. 나도 정답이네 그러면. 그때 달라요. 다른데요. 아, 네네. 대로변에 있는 상가는 네.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하면 가시성이라 하죠. 아, 가시성. 가시성이 뛰어나다. 네, 가시성. 그러면은 잘 보이니까 상가 네. 분양가도 비싸고 네. 또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네. 세입자는 또 힘든 경우도 많아요. 힘들어. 세입자 그런데 힘들어. 뒷골목으로 가면은 네. 잘 안 보이니까 네. 상가 분양가도 저렴하고 그러네. 월세가 싸게 형성된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월세가 싸니까 오히려 장사가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 네. 뭐 지하철역 앞이 번화한 데도 있긴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뒷골목 네. 뒷골목에도 번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월세가 싸고 세입자가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오케이. 특히 먹자골목은 뒤에 형성되는 거 그러네요. 보셨죠?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가끔은 대로변이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면도로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은 임장을 잘 가서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아마 하셨던 네. 것 같고요. 대표님 우리가 이제 같은 건물 내에서 이게 특정 업종만 운영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표님.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이 업종 제한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2층에다가 이런 공간에다가 나는 뭐 학원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용도도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업종 제한과 용도 관련해서 먼저 업종 제한부터 한번 좀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네. 저는 상가를 사러 갈 때 네네. 임장을 갈 때 소장님들한테 네. 여쭤봅니다. 네. 소장님 물건 나온 거 있어요? 네. 그럼 소장님이 예 여기 103호가 네. 지금 뭐 식당인데 매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103호는 네. 업종 제한에 혹시 걸려 있습니까? 라고 네. 여쭤봐요. 네. 그러면 아파트만 중개하시는 소장님들은 네. 업종 제한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자성어. 잘 모르겠는데. 어렵네. 예. 제가 한번 네. 상가관리사무소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죠. 네. 예. 김목 대표님, 네. 업종 제한은 없답니다. 네네. 자유업종이래요. 네네. 근데 분양할 때부터 업종이 지정된 상가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법적으로 합법이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101호를 약국 독점으로, 네네. 102호를 편의점 독점으로 분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네. 특별한 뭐 변동이 없는 한은 네. 이 업종 독점은 네.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네. 세입자나 네. 새로운 매수인한테도 다 인수인계가 돼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미용실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약국 독점에 걸려 있잖아요. 네. 바꾸질 못해요. 업종 독점을 자유롭게 풀려면 네. 소유주들한테 네. 뭐 이렇게 동의를 좀 얻어야 금품을 제공하든지 오, 해서 동의를 금품을, 얻어야 네. 되는데 괜찮네. 쉽지 않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살 때 네. 상가 업종 제한이 있는지 보시고 네. 만약에 네. 병원 네. 건물에 예를 들어서 뭐 약국이 들어온다.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은 네. 병원이 존재하면 약국은 괜찮겠죠. 그러네요. 근데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약국을 독점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네. 업종을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약국을 분양받을 때 네. 특약을 한 줄 걸어 놓는 거예요. 네.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업종을 네. 자유롭게 푼다. 네. 분양을 할 때부터. 네네. 예, 그런 게 중요하네요. 네. 전 대표님 사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이제, 약구로 지정됐잖아요.
그럼 약국은 우리밖에 못하는 거니까 나는 약국을 해도 되고 내가 좀 싫으면 나는 미장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냥 약국만 해야 되는 거군요. 보통 그 업종, 그 업종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는 그러면 상가의 어떤 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겠군요, 대표님. 맞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물어보셔야 되죠.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용도도 중요하잖아요, 용도. 네. 예. 용도와 관련된 뭐 어떤 조언은 좀 없나요, 대표님? 네, 일단은 네. 상가의 용도는 우리 네. 건축물대장에 보면은 네. 나오죠. 네. 우리 토지의 용도 보면 어떻습니까? 토지의 용도 보면 뭐 준주거, 네. 일반 주거, 네. 전용 주거 네. 이런 식으로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네. 일반 주거 지역에서 네. 창업을 하고 싶다. 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죠. 네. 준주거. 네. 준주거는 주로 상가가 올라오죠. 네네. 이름만 주거라는 단어가 그렇죠, 붙지. 그렇죠. 근데 전용 주거 같은 경우 네. 우리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네. 예를 들어 뭐 커피숍 같은 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각 못하는구나. 지자체마다 네. 조례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네. 시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조례에 따라서 금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네. 준주거 지역에 따라서 반드시 네. 건축사, 구청 네. 확인을 하셔서 네. 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네. 알아보시면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건축사나 구청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일부 방송에서 우리 길목 대표님이 전화번호 010 어쩌고저쩌고를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꼭 보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하는 시간은 새벽 2시 정도 아주 한가할 때 전화하시면 네, 상당히 새벽 한 3시까지는 깨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잠이 없는 거죠, 여러분요? 네, 잠이 없다. 예. 대표님,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약국 얘기했잖아요. 업종 제한. 그런데 사실 구분상가에서 또 병원이랑 또 약국이 또 가장 좀 더러운 업종이다 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대표님. 제가 네.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네네. 약국이랑 병원이 네. 가장 더럽다. 지저분하다. 예. 원장님이 네. 흰 가운을 입고 있으신데 의사. 깨끗하시잖아요. 깨끗하죠. 근데 왜 지저분하냐 네. 얘기하냐면 네. 예전에 사례를 들면은 네. 경기도 화성에 네. 화성에. 남양신도시 있죠. 네네. 남양인터. 남양신. 네. 그리고 용인의 역북지구라든지 역북지구. 네. 남양주 별내, 네. 그다음에 하남 이사지구 네네.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많은 신도시에 제 아는 지인들이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어요. 또는 네. 약국 옆에 편의점 네. 아니면 그 옆에 커피숍 자리를 분양받았어요. 네. 그러면 상층부에 병원이 들어와 줘야 고정 수요가 있는데 그렇죠. 병원이 들어온다고 말만 해놓고는 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쁘다. 생각할 때는 네. 병원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원장님이 못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군요. 대부분의 네. 신도시 분양상가는요 네. 고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는데 네. 들어오는 것처럼 위장해서 네. 10억, 20억에 팔아먹고는 네. 안 들어오거나 또는 네. 또는 들어왔는데 네. 한 달, 두 달 정도 장사를 하고 나서요. 네.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것도 고의적이에요. 그러네. 따라서 네. 제가 책에 중요한 걸 적어놨죠. 네네. 대충 말씀드리면은 네. 병원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으니 네. 예를 들어 언제까지 개원을 한다. 네. 특이하게 걸어놨고 네. 그리고요 언제까지 개원을 했다면 네. 5년간은 개원 상태를 유지한다. 네네네.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적어놓으면은 네. 안심이죠. 안심되네, 대표님. 그런 그죠? 식으로 해서 상가를 분양을 받는 거죠.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권리금 얘기를 또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만, 권리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표님 책에서 보니까 약국이나 뭐 태권도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뭐 약국이면 약국이지, 권리금을 또 받나? 어떻게 받나? 이런 것들. 우리 처방전 같은 게 나오는 건 처방전 나오죠. 예, 처방전 개수에 따라서 네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학생 수가 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신도수. 신도수가 나오죠. 네네. 궁금하시죠? 예. 이거 정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주목. 네. 예, 그래서 네. 책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네. 종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영업 권리금, 네. 바닥 권리금, 네. 예, 그리고 네. 시설 권리금이 시설 있는데요. 권리금. 네. 영업 권리금은 네.
보통 우리 한 달 순수입이 나오잖아요. 네. 매출이 아닌 순수입. 네, 순수입. 한 달 순수입에 6개월에서 한 12개월치 정도까지를 네. 영업권리금으로 통상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은 네.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시설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네네. 그런데요. 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네.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이라면 네. 5년이 지나서도 시설비를 받고 나오셔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라면 네네. 앞에 네. 임차인 네. 5년 지났다면서 네. 시설은 없는 거야. 네. 권리금이. 네. 이렇게 하면서 새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바닥 권리금은 네. 이건 주인이 받는 권리금을 말하는데요. 네. 건물주도 권리금을 받습니다. 아, 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네. 제가 상가를 20억에 분양을 받아요. 네. 근데 건물이 비어 있다 해서 네. 세입자는 권리금 없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죠. 비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주인은 배가 아파요. 아,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나는 비싸게 받았는데 얘는 네. 공짜로 들어오네. 네. 그래서 세입자한테 권리금 5천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있겠죠. 이게 성사가 되면 네. 바닥 권리금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안 되면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도 아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찾아보려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네. 처방전, 그 다음에 태권도장 학생수, 신도수에 따라서 네네. 계약전 어떤 권리금, 네네. 신도수 곱하기 그때 뭐 한 10,000원인가 했나요, 대표님? 네.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신도 한 명에 네. 100만 원 정도 권리금을 100만 원이나? 100만 원. 100만 원. 사찰 같은 경우도 네. 일부 예. 암자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조계종 소속 이런 게 아닌 네. 개인이 하는 네. 그런 사찰들은 사람 수에 따라서 사고 팔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뭐 청구액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책에 보시면 나와 네. 있고 네. 약국도 처방전 개수 네, 처방겠어. 따라서 나와 있고요. 태권도장도 그때 그렇죠. 어, 태권도전도 학생수 네. 곱하기 네. 예를 들어 뭐 10개월 네. 곱하기, 10개월 맞네. 10개월. 곱하기 네. 네. 뭐 예를 들어 학원비 네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네. 책에 자세히 나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책이냐? 대박상가 투자법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얼굴과 이 얼굴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여러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젠틀맨, 약간 로컬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표님 중간 정도 저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제 상가 투자가 쉬운 듯 어려운 듯 막 이래요, 대표님. 네. 예. 어때, 대표님? 결론적으로 상가 투자는 좀 쉬운 건가요? 좀 어려운 건가요, 대표님? 기본만 알면은 네. 간단하고요. 기본이 뭔가요, 근데? 그러면 기본이 뭔가요, 대표님? 기본. 자, 제가 네. 말씀을 드리죠. 제발 해주세요, 대표님. 기본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기본을 모르면 네. 매우 힘들고요. 네. 기본을 알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 기본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 땅을 깔고 가는 거, 그런 대가 문제가 것들. 있는 거, 구분상가는 네, 네. 수익률이 나오는 즉 월세가 네. 떨어지지 않을 것. 네. 이런 것만 알면 그럼 대표님, 잠깐. 제가 월세가 떨어지지 않을 곳, 어떤 곳입니까, 대표님? 일단 네. 신도시 분양상가는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네. 기존 도심지가 네. 안전하겠죠. 네. 예를 들어 우리 서울 같으면은 기존 도심지 있잖아요. 네. 서울대 입구역이라든지 그렇죠. 네. 신림역이라든지 네. 홍대라든지 네. 뭐 명동이라든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지나가면 또 정상화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동네 상권들 네. 이런 상권 안정적인 상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상권인지 아니면 어디에 빨려 들어가는 상권인지 네네네네. 이런 걸 보면서 네. 이 정도면은 네. 월세가 떨어지지 않겠네. 근데 초보자들은 네. 지금 이 얘기만 들어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 있을 땐 네. 우리 설춘환 대표님한테 물어보시고 네. 항상 물어보셔도 되죠? 아니, 일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네, 저는 힘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쁘시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한 거 핸드폰 있으시면 번호 일부 참조하시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몸값이 저렴한 저한테 일단 500원만 주면 돼요. 우리 김목 대표님은 500원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제가 강의할 때 상가를 할 때는 전문대학교 앞보다는 4년제 좀 잘 나가는 대학교 앞에서 상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 책을 보니까 대학교가 이전에 왔는데도 상권이 좀 좋지 않았다. 안 좋은 대학교가 와서 그런가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그 지방에 있는 네. 그 대학 사례인데요. 네. 한 대학교가 이제 옮겨갔어요. 옮겨갔군요. 이제 산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 대학교를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차피. 네. 예. 동의대학교는 아니죠?
아닙니다. 동의대학교도 상공대학교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부산에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죠. 아, 부산 외국어대학교. 부산 외대. 네. 그래서 남구에서 금정구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학생 교직원이 10,000명이나 됩니다. 괜찮은데. 그럼 10,000명이나 되면은 거기서 경사진길을 쭉 내려가면 이제 밑에 정문이 있고요. 정문 바로 앞에 상권이 있겠죠. 네네. 그럼 10,000명이나 이제 옮겨왔는데 상권은 바글바글 해야 되겠죠. 바글바글 해야죠. 바글바글. 보글보글. 10,000명이나 없다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지? 이게 참 딜레마인데. 딜레마네. 10,000명이 왔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셔틀버스가 문제였던 거예요. 중간에 셔틀버스가 있구나. 그냥 타고 내려가 보는 거예요.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면. 잘 얘기해주세요. 경사가 높은 길에 학교가 있고.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정문 앞 상권이 있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정문 앞 상권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남산역이라고. 그러면은 중간에 상권이 있고 왼쪽에는 학교가 있고 오른쪽에 지하철역이 있는 이런 구도인데요. 부산 외대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문에서 학교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 길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정문 쪽으로 걸어 내려오면 자, 학교 앞에 상권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셔틀버스는 학교 안에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날아가는 거리구나. 그러면 학교랑 지하철역 사이에 있는 그 정문 상권. 이 상권 자체가 그럼 학생들이 커피를 한잔 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또 거기서 정문에서 차 한잔 마시면 학교까지 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10,000명이나 들어왔는데 신문에도 예전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많이 왔는데도 학생들이 정문 앞에 상권을 다소 이용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었네요, 대표님. 그래서 셔틀버스의 정차 위치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 까다로운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뭐 셔틀버스가 어디 있든 약간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셔틀버스가 학교 안에 들어와 섰다가 정문에 내려준다 한들 이분들이 또 내려서 상권 이용하고 또 다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주면 좀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대표님이 뭐 신문에 여러 번 나왔다라고 하지만 서울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 딱 와닿네요. 그죠? 당연히 3년제 대학교 10,000명 왔는데, 당연히 그 정문 앞에 상권, 잘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제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정말,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상가에 거의 신인 것 같아, 신. 그냥, 신발 정도 됩니다. 신발. 대표님이 신이고, 신발. 상가 신발. 근데 우리 대표님이 약간 너무 겸손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겸손해요.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해요. 진짜 겸손해. 내가 지금까지 많은 그 상가 투자 전문가를 만나봤지만 이렇게 겸손하신 분은 처음 봤다. 그래서 내 생에 짜릿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에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 우리 저자인 우리 김세호 대표님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테마상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테마상가. 그럼 테마상가 뭐예요? 테마상가? 극장상가인가? 우리 동대문 있죠. 우리 밀리오레. 밀리오레. 독타, APM, 코모니시티 이런 상가들. 아니 서울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대단하다 진짜. 1년에 몇 달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돌아다녔는데 해마다 몇 달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도 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방에 가면은 부산에 르네시대 그런 건물이 테마상가죠. 그렇구나. 잘게 쪼개진 상가 말합니다. 잘게 쪼개진 상가? 근데 대표님이 또 시골에 사는데 또 옷은 또 이렇게 빈폴이에요. 사실 빈폴하면 또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돈 벌어서 빈폴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여튼 상가 많이 투자해서 돈 벌면 뭐 입는다? 빈폴!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간접 광고를 허용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입니다. 참 좋은 방송이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책에서 약간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유명한 강사라도 무조건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유명한 강사 혹시 누군지 뭐, 이름을 딱 찍을 수 있는 없는 겁니까?
일단 네. 주식이랑 부동산이 네. 사기꾼이 가장 많아요. 부동산이 사기꾼 많아요. 네. 자기 물건 있죠. 근데 네. 강사들이 자기 명의로 사진 않습니다. 그렇죠. 장모님이나 네. 뭐 처제 처남 명의로 네. 사놓고 네. 수강생한테 추천을 하죠. 그건 그럼 나쁜 수강생은 네. 이거 진짜 좋은가 싶어서 네. 사죠. 그럼 강사는 다른 사람 명의라는 거 팔고 나오는 네.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네. 저는 강조합니다. 네. 양심적인 인맥을 네. 5명은 네. 확보하라. 아. 5명은. 그래서 네. 꼭 필요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인맥 네. 5명만 확보하면 네. 실패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물어보실 분이 없다면 네. 우리 설 대표님도 계시고 네. 네. 그다음에 길목, 네. 발목, 네. 손목, 네. 뒷목 이렇게 5명. 까지. 예, 5명한테 네. 물어보시고. 네. 저도 네, 사실은 좋습니다. 인맥이 딱 4명 있었거든요. 야, 근데 우리 김세호 대표님 오늘 어떻게 알았는지 5번째 인맥이 되는 거예요. 아유, 대표님. 영광입니다. 야, 진짜 예. 너무너무 네, 완전 짜고 치는 곳으로 뿌듯합니다. 똑같아요. 뿌듯해. 네. 하여튼 방송이 신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 네. 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네. 최고죠.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거나 유료 동영상 사이트 설춘한 캠퍼스를 이제 조만간 오픈하면 저도 이제 빈폴 입을 수 있어요, 대표님. 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빈폴 입을 겁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 책에서 보면 먼 리단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면서도 이런 리단길 조심해라. 사실 저도 막 경리단길, 뭐 송리단길 대표님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함정이 있다면서요? 일단 네. 이태원 경리단길이 네. 리단길의 원조고요. 경리단길이. 우리 안양에 가면 댕리단길. 댕리단길. 예, 네. 전주에 가면 갱리단길. 네.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아. 우리 서울에도 네. 목리단길, 송리단길, 많아요. 뭐 네. 망리단길 네네.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네. 이거 뭐 만들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설 대표님도 하나 만드신다면서요. 설리단길. 설리단길. 네. 저는 길리단길. 길리단길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골목마다 뭐 네. 자루수길 뭐 등등등 만들기 쉬워요. 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작업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업이 충격적이죠. 작업팀. 어딥니까? 제 주변에도 네. 작업팀이 많아요. 네, 경리단길에도 네. 작업팀이 들어갔었고요. 그분들이 매덕 올리고 나서 빠져나왔어요. 그분들이 망리단길에 들어가서 또 매덕 올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들어간 분들이 이제 네. 송리단길, 자루수길 뭐 등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지방도 다양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떤 신문에 보면요. 네. 설 대표님도 아마 그 신문 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는 네. 대로변 상권은 끝났다. 샤로수길처럼 네. 골목길에 투자하라. 이런 기사가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근데 작업팀이구나. 이게 기자분이 잘 모르고 썼을 수도 있고요. 네. 작업팀이랑 네. 짜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잘못 걸리면은 네. 최고점에 물려서 네. 매덕 떨어진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차라리 투자하면 본인이 작업을 하든가 오! 작업에 주도적으로.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샤로수길 같은 데보다는 네. 사실 샤로수길도 개인적으로는 정점으로 보이고요. 네. 더 이상 지가가 당분간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네네. 보이고 거기보다는 차라리 서울대 입구역이나 신림역 같이 네. 대로변에 네. 안정적인 상권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모경리단길, 망리단길, 리단길에 속지 말자. 그런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투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오버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돌다리도 그죠? 예, 두드려 가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 벌려다가 손해를 보면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 차라리 그냥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빵만 사 먹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좀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을 때가 또 좋을 때도 있잖아요, 대표님. 그죠?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좀 보면서 오히려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되게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상품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군요. 네, 어떻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지금 정부에서 네. 또 전 세계에서 네. 돈을 많이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죠. 수천조 원, 양적 완화. 심지어 네네. 더 이상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네. 돈이 풀리면 네. 우리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네. 반드시 전국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네. 아파트는. 네. 그리고 돈이 풀리면 네. 일단 뭐 상가 같은 경우도 네. 주요 요지에 있는 상가들 네.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특히 땅을 깔고 있는 뭐 부자들이 상가? 좋아하는 상가들 네네네. 그런 것들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굉장히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네.
지금은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뭐 하실 필요는 없다 치더라도 네. 상황을 보면서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 네. 예를 들어서 뭐 6억 이하, 네. 뭐 지방도 요즘 많이 들어가죠. 네. 뭐 지방이 어디 들어갑니까 요즘? 창원? 창원, 네. 거제, 김해, 네. 네. 청주, 원주, 네. 전주, 군산, 뭐 구미, 포항 뭐 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도 괜찮고 아니면 네. 수도권 중에서도 좀 네. 이제 규제가 없는 네. 6억 미만의 좀 저렴한 주택들은 네. 양적 완화에서 괜찮게 보니까 뭐 너무 급하게 하진 않아도 네.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상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주의점을 네. 감안해 가면서 저랑 또 상의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해 주시고요. 자, 대표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가를 갖다가 이제 뭐 사거나 임차를 들어갈 때 사실 1층 들어갈 거냐, 2층 들어갈 거냐, 3층 들어갈 거냐, 지하 들어갈 거냐. 사실, 물론 당연히 좋기는 1층이 좋지만, 가성비.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1층 임대료 대비하면 지하 1층, 2층, 3층은 좀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 비율인지. 그러니까 차라리 1층이 뭐 100만 원이라면 저는 2층은 한 20 주면 되는 건가? 사실 잘 느낌이 없거든요, 대표님. 네.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한 겁니까? 이렇게 경험치상으로 보시니까. 일단은 네. 이것도 뭐 책의 일부 내용은 적혀 있는데요. 네네. 사실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천차만별이구나. 예를 들어 뭐 우리 분양가로 보면 1층을 평당에 5천에 분양했다. 그럼 2층은 어느 정도 분양하던가요? 예를 들어 한 1,700? 네, 그렇죠.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그다음에 또 3층 같은 경우는 2층보다 다소 조금 더 저렴하게 예를 들어 2층이 1,700이면 뭐 3층을 한 1,000만 원에 하든지. 근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가격대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맞아요. 뭐 900, 800, 7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1층 월세가 뭐 100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 2층 월세는 한 33만 원 정도 아까. 그 정도? 3분의 1?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많은 이론과 경험이 탄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막 자신감 있는 집 말투예요. 너희들은 뭐 다 나한테 덤벼라.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가의 원탑. 우리 길목 대표님. 자,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제나 중간에 이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상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상가 대박상가 투자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이 책에서의 핵심. 상가 투자법에서 일단 첫째 조심해야 될 상가. 둘째는 조심해야 될 상가. 성공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첫째 뭐 조심해야 될 얘기는 3번, 4번, 5번 반복하지만 신도시 분양 상가 신도시 분양 상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성공 사례는 사연 있는 가게 또는 사람은 별로 살지 않지만 성공시키는 경우도 뭐 보셨죠. 책을 보시면은 보셨고 그다음에 또 땅이 있는 상품들은 수십억씩 오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경사진길에 있는 상가들 예를 들어 경사면에 있는 상가들은 보통 안 좋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맨 밑에 있는 층이 우리가 지표면에서 절반 이상 밑으로 꺼져 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한 층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는 이다혜 씨가 대표적이죠. 이다혜 씨. 그래서 이다혜 씨가 그래서 이런 뭐 지하를 공짜로 얻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물타기는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앞도로에 물린 흐름한 상가 그리고 이면도로에 물린 흐름한 상가 그 두 개를 각각 사서 부셔서 새 건물로 짓는 거죠. 합쳐서. 그럼 두 필지가 큰 도로에 물리면서 수십억씩 오르는 이 경우는 싸이 그다음에 송승헌 그다음에 또 김정은 그 북한 김정은 말고요. 남한 김정은. 이런 분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비싸게 사서 실패를 했구나.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2층에 1,700이 아닌 1층에 1,300에 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몇 개 이제 사례들이 이 책에 많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님 3년 넘게 공실이던 1층 빈 상가에서 GS 마켓, 아까 우리 대표님이 브랜드 마트를 입점시켜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어떤 사례인가요, 대표님?
그 네. 사례는 네. 우리 서울의 양천구청이 있죠. 네. 양천구청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양천구청 이제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세양청마루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일단 책에는 네. 그냥 뭐 땡땡 아파트, 아. 땡땡 상가, 뭐 땡땡 지역 이렇게 네.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정 상가를 거론하면 네. 우리는 성공 사례인데 상대방은 실패 사례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따뜻해. 사람이 따뜻해. 좀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네, 동그라미 땡땡 네, 이렇게 네. 책에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는 네. 지역을 또 어느 정도는 밝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경우는 네. 세양창마루 아파트에 네. 1층 큰 도로변이 아닌 안으로 들어간 골목길 골목. 실평수 105평에 3년 넘게 빈 상가. 네. 어렵단 말이에요. 무거워, 답답하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무거워. 105평에 네. 골목 안쪽이고 네. 유동인구가 많이 없고 어. 그래서 한 수강생분이 네. 저를 찾아오셔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 전통시장 같은 거 있죠. 네. 전통시장은 기업형 슈퍼에서 1km 떨어져야 돼요. 물론 네. 전통시장이나 상생안을 제출해서 잘만 되면 네. 1km 안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큰 평수는 기업형 슈퍼가 네.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네네. 다이소도 괜찮고. 네, 다이소 좋죠. 근데 예를 들어 근처에 다이소가 있다. 그럼 네. 못 넣죠? 네. 근데 기업형 슈퍼도 근처에 있으면은 안 되는데, 네. 다행히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GS 슈퍼에 전화를 했더니 네. 입점하겠다. 네. 근데 직영은 하지 않고 네. 가맹을 하겠다 해서 네. 가맹점주를 구했죠. 아. 구해서 3년 넘게 빈 상가가 네. 지금은 월세 800이 넘는 대단하네요. 알짜배기 상가로 네. 그래서 저희 대단- 수강생분이 아주 네. 만족해하시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대표님 거기서 이제 그 포인트는 뭐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일단 포인트는요. 네. 첫째는 평수가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작은 상가에 비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거워. 그래서 어떤 걸 집어내야 될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네. 예를 들어 근처에 이케아가 있다. 그렇죠. 그럼 가구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GS 그런 슈퍼 같은 것들. 경우는 대중적이니까 네네. 그런 걸 집어 넣었고요. 네. 따라서 요점은 1km 떨어져야 되고 음. 우리 100평에 뭐를 집어내야 될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게에 네. 지금 현재 세입자가 월세를 많이 주는 세입자인지 네. 아니면은 뭐 30년째 월세가 똑같은 세입자인지 그렇죠. 이런 분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업종별 특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요즘에 강의할 때,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입지가 제일 좋으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느 지역을 갔다가, 여기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바게트가 어딨지? 그래서 파리바게트를 찾았어요, 대표님. 네. 그랬더니 위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업무지구에서는 요즘에 어쨌거나 스타벅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대표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상가들이 좀 많이 있으면 여기는 좀 좋은 것 같다. 굳이 뭐 다른 걸 정확히 일단 체크를 안 해봐도 혹시 그런 상가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브랜드가? 일단 네. 우리 대표님이랑 네. 시청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 스타벅스가 있고 네. 올리브영이 있고 네네. 그다음 뭐 다이소, 네. 베스킨라빈스, 네. 파리바게트, 네. 우리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는 데는 네. 주로 인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대표님? 예를 들어서 네. 스타벅스가 있는 가게가 매매로 나왔잖아요. 네네. 올리브영이 있는 가게가 매매로 나왔다. 네. 그럼 우리가 네. 뭘 봐야 되겠어요? 자, 이게 구분상가다. 네. 그러면 아무리 스타벅스라 해도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뭐 10억을 투자했는데 네네. 뭐 한 달에 한 200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어느 지역 상가가 좋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네. 통건물은 네. 개발 호재가 있고 지하철 들어오고 하면 땅이 오르니까 최고. 거기는 제가 여러 군데가 다 좋다 그랬어요. 네네. 지하철 노선도 많죠. 오케이. 그렇는데 네. 구분상가 입장에서는 네. 어느 지역이 좋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못된 거네, 그거는. 질문 자체가.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화공역 상권이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마곡의 상권이 커지면 네. 예를 들어 뭐 화곡 상권이 다소 위축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청도 네네. 이제 옮겨갈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강서구청 유흥가 상권도 네. 예를 들어서 마곡 상권이 네. 화려하게 이렇게 변하면 네. 기존에 이제 화공역 주변, 강서구청 주변이 네. 월세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나쁘게 보이잖아요. 네네. 화공역 상권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네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네. 한 칸을 사게 되면 네. 우리가 월세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경매나 공매나 금매로 네. 아주 싸게 샀다 치면 네. 마곡 때문에 화공역 상권이 다소 위축된다 하더라도 네.
수익률만 괜찮게 나오면 사도 되는 거예요. 괜찮네, 대표님. 그래서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구의역 주변이 네. 뭐 좀 썰렁하다. 법조타운이 옮겨가고 썰렁하죠. 옮겨갔죠. 네. 문정으로. 근데 그 앞에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있다. 네. 그런데 개발되면 땅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상가주택을 사놓으면 구의역 주변은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뭐 구분상가. 네. 구분상가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고 말하긴 어렵네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 설춘원 캠퍼스의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소액 실전반이 얼마 전에 저희가 노원구 투어를 했어요. 네. 근데 태릉 입구역에서 만나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태릉 입구역에 뭐가 있었냐면 북부지방법원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도봉역으로 이사했어요. 네네. 그래서 야 그러면 예전에 그 북부지방법원 앞에는 무조건 뭐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백그라운드 좋았었는데 지역이 완전히 상권이 망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그 태릉 입구역이 WS권이더라고요. 네네. 6호선과 7호선. 네네.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여전히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통상가들은 여전히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월세는 다소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맞습니다. 땅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땅을 깔고 있는 상품들은 네. 안전한 거죠. 그래서 되는구나. 자산가분들이 네네. 선호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구분 상가는 좀 이렇게 임대 수익률, 그래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통상가는 그래도 그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좀 이렇게 잘 투자하면 나중에 땅값이 막 올라갈 거니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겠다. 그래서 통상가가 다소 안정적이긴 하지만 땅이 있으니까 그래도 소액으로는 구분상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땅이 비싸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에 2군데, 경기도 화성에 1군데 월세 500을 받고 있는데요. 구분상가 3군데 월세 500이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1층이고 아파트를 끼고 있고 아주 안전하게, 특히 제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상가를 2개, 3개, 4개 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놀고 먹는 분도 많습니다. 최고의 남편감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세 500 최고야. 돈이 있으면 땅을 깔고 있는 상품을 하시라. 좋습니다. 소액으로는 구분상가를 하시되 사연 있는 상가, 분양했다 망해서 나오는 상가, 그리고 길목님과 또 상위에서 도심지의 상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가.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사실 상가도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기본만 충실하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어느새 사실은 자신감이 없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쓴 요 책 한번 읽어보고 오늘 대표님의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나도 상가 웬만하면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님 이런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10년 장사해서 번 돈을 분양상가에 한 방에 날린 사연. 사실 이런 사연 좀 요즘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지인 사례인데요. 토스트를 열심히 구웠어요. 토스트. 그래서 나이가 한 80된 모친이랑 본인 한 50 정도 된 본인 20살 슬픈 이야기 따님 토스트를 구웠는데 10년 장사해서 한 3억 모았어요. 자기 가게에서 많이 모았다. 근데 많이 모았어. 처음에 월세를 내고 있다가 자기 가게에서 하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토스트 가게 바로 근처에 있는 분양상가를 건드렸어요. 2층을. 근데 시세보다 한 2억 이상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시세보다도. 여러분 같으면은 믿기지 않으시죠? 바본가? 근데요. 바보야. 좀 잘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얼굴을 한 분 한 분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순진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순진해. 그래서 순진해. 그분이 하도 순진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뭐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분양팀에서 길목님한테 물어보면 길목님이 나쁜 놈이다. 위치가 좋아서 뺏어간다. 길목님이 분양을 받는다. 이 사모님이 분양받아야 되는데 제가 분양물건을 뺏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 그런 사연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방송에서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신도시 분양상가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된다의 어떤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10번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그 다음에 분양받은 상가 2층에 화장실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정상적인 출입문 없이 비상구만 있는 상가가 분양이 되었다. 그것도 8억 원 넘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대표님? 그 지방에 있는 모 시청 앞에 있는 이제 상가인데요.
2층이 8억대 분양이 됐어요. 네. 근데 도면을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 201호 이 한 호실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다른 호실은 저 멀리 있고. 네네. 그럼 이 호실 옆에는 뭐가 있냐? 네. 기계실, 네. 방제실, 뭐 네. MDF실, 네. 뭐 이것저것 네. 장비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고요. 네네. 근데 이 물건은 분양받은 사람이요. 네. 소장님이에요. 거기 소장님. 예. 저 중개업자분. 예, 그 동네 소장님이 네네. 분양을 받으셨는데 네. 소장님이 분양받아서 네. 예, 커피숍이나 식당에 세를 받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도면을 보니까 네. 이제 동떨어져 너무 있지만 동떨어졌다. 네. 있지만 화장실이나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쓰겠지. 네.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준공돼서 보니까 네.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는데 네. 2대 다 거기 안 쓰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100으로 막혀 있고 네네. 하나는 구조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식당이나 커피숍을 하는데 네. 이게 아파트 같으면 2층에 엘리베이터가 안 쓰는 게 이해가 가시죠? 가죠. 네. 근데 상가에 네. 2층에 엘리베이터가 안 쓰면 말도 안 되죠.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오시는 분들 올 수가 없잖아요. 짐 들고 오시는 네, 그렇죠. 분들. 네. 그럼 매출에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네. 소송을 거셨죠. 사기 분양이라고. 네. 이 구조를 사기네, 구조를 자세히 설명 안 해주고 네. 이분이 다행히 녹음을 하신 거예요. 있구나. 분양팀 관계자가 네네. 우리도 구조를 잘 모르고 팔았다. 아. 이거를 녹음을 해서 네. 다행이지. 네. 네. 만약에 녹음을 안 했다면 네. 이 소장님은 매덕이 날아갈 뻔. 그러네. 손해배상도 쉽지 않았을 것 그런 같고요. 사연이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양받지 말고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위치 딱 보고 여기 장사 잘 되는구나. 그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고 우리 대표님도 그런 입장에 거의 비슷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거의 마지막 정도 가고 있는데요. 연 8%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 10억을 날린 사연이 있다. 이건 또 어떤 사연이에요, 대표님? 10억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참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저도 눈물이. 우리 네. 유튜브나 좀 유명 강사들이 네. 성공 사례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상가 투자는 정말 쉽구나. 쉽구나. 이거 뭐 투자하면 돈을 버네. 네. 분양 받으면 돈을 버네. 네. 뭐 사면 그냥 땅값이 수십억 오르네. 네. 쉽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패한 사람도 정말 많다는 너무 걸 많죠.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네. 우리 순진한 시청자분들이 네. 실패하지 않고 네네. 저나 제 친구들처럼 주변 지인들처럼 네.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먹을 수 있게 네. 그런 뜻에서 네. 제가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분 사례 같은 경우도 백화점에서 한 10년 벌었어요. 네. 백화점에서 벌었는데 네. 백화점에서 번 돈을 네. 분양상가를 받은 거죠. 또 그것도 네. 그 시행사 대표님이 공실이 나도 네. 5년 동안 8% 수익을 보장, 네. 확정 수익 보장 경서를 발행. 네, 네. 그래놓고는 대표님이 감방에 가 계세요. 감방에. 그러니까 네. 돈을 줄 사람이 이제 네. 감방에 가니까 네. 이제 뭐 한 10억 투자해서 지금 수입이 없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제가 부가적으로 한 말씀 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좀 편하게, 대표님. 네. 우리 그 쿠팡 티몬 위메프 들어보셨죠? 네네, 위메프. 인터넷 쇼핑몰. 네네.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이제 상가가 위험하다, 네.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네. 하지만 네. 상가도요, 1층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네. 만약에 높은 층이라면 네. 경매로 아주 싸게, 싸게. 공실이 거의 없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네. 1층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네. 왜냐면 공실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입자 업종, 네. 병원 약국, 네. 직접 가야 되죠. 네. 스크린 골프장, 네. 스크린 골프, 야구, 네. 스크린 양궁, 네. 스크린 스키, 네. 스크린 스노보드, 네. 스크린 컬링, 네. 스크린 암벽타기, 네. 스크린 자전거, 그만해. 스크린 네, 그만해. 스크린 네. 길목, 네네. 스크린 발목.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크린도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안정적인. 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이제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방문을 직접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뭐 먹자 골목 이런 데 네. 방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편의점도 아까 술, 담배 직접 방문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데 네. 본인이 배달앱을 활용하면 돼요. 네. 빵집, 편의점 네. 등등등 배달앱을 활용하죠. 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가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방금 우리 쭉 이렇게 네. 1부, 2부 얘기한 부분들을 네. 좀 새기면서 네.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상가와 관련된 유튜브를 했습니다만 사실 가장 유익한 방송 중에 하나였다. 상당히 저도 되게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고요. 네. 우리 많은 설천한 캠퍼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길목 대표님이 쓰신 대박상가 투자법 다시 한번 꼭 유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좀 쓰시고 나서 어쨌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엑기스 있게 딱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요렇게 해라 또 요런 건 하지 말아라 요런 것들을 최종 정리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일단 네. 많은 얘기를 참 대표님과 나눴는데요. 네. 첫째는 네. 아파트에 비해서는 네. 리스크가 크다는 거 인정을 하시고 네네.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조심해라. 그리고 제 책이나 네. 뭐 수업도 들으신 분은 강의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네. 많은 리스크에 대비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아까 얘기한 뭐 공실률, 네. 뭐 관리비 등등등등 네. 해서 그다음에 뭐 그 주변에 공급이 많은지, 네네.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상권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결론을 내리자면은 구분상가는 월세, 네. 통상가는 땅에 투자하라. 네네. 그리고 신규 분양 상가는 네.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일부에서 말씀드린 네네. 전화번호 있죠? 네. 010 네. 9450 네. 땡땡땡땡 네.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또 전화로 문의하기 쑥스럽다. 네. 제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잠깐 소개드려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제가 닉네임이 길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길목 부동산 연구소. 네네. 네, 길목 부동산 연구소 들어오시면은 네. 저한테 이렇게 쪽지로 네. 또 문의하셔도 제가 쪽지로 네.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가하면 상권과 입지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지막. 상권과 입지. 네. 물론 뭐 상권도 중요하고 네. 개별 입지도 중요한데요. 네. 참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사실은 이렇게 여운을 한번 남겨보고 가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진짜 2번이나 저 멀리 시골 창원에서 저희 유튜브 설천한 캠퍼스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달려오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길목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또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과 볼을 좋아하는 사람의 네. 그런 콜라보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따뜻한 저와 우리 길목 대표님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상가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와 많은 또 명예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춘환과 길목 대표님이 함께한 상가 투자 비법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길목 최고!